자, 오늘은 중국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만 콕 집어서 이 조치를 한 건데요. 중국 외교부는 어제 이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对此，中方坚决反对，并采取对等措施。 대등한 조치, 그러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드러낸 거죠. 또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시행하면서 사전 예고도 없이 당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과학적인 방역 조치를 하라면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从事实出发，科学适度制定防疫措施，不应借机搞政治操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제 코로나 대유행 한번 해서 위기가 있었다가 겨우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또 다시 큰 유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좀 제한을 강하게 하는 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당연한 방역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예, 이런 중국의 태도가 반중 정서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요 도시 화장장이 주변이 오가는 차량과 막 대기줄로 가득한 모습이 이렇게 위성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 보시겠습니다. 위성 사진은 중국 크레메토리움, 그러니까 화장터의 군중을 보여준다는 제목에서 이 실태를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6일과 24일 화장터 사진을 각각 비교를 했는데 왼쪽 보시면 이렇게 전에는 한산했지만은 지금 막 차들이 줄지어서 오른쪽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모습은 중국 내 코로나 사망자 수가 정부 통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데가 이제 허난성이라는 데인데 여기 뭐 주민의 90%가 감염됐다 이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네. 아니 중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 빼고 우리나라랑 일본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감정적인 보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 소식입니다. 네. 누구나 다 좋아하는 국민 배우죠. 윤여정 씨 소식을 왜 이 월드에서 전하냐? 이게 윤여정 선생님이 브래드 피트, 윌 스미스 이런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있는 이 미국 대형 에어전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네, 박수 한번. 이거 경사입니다. 자, 미국 연예 매체 데드라인의 기사 보시겠습니다. 윤여정, Historic Oscar Winner, signs with the CAA. 그러니까 역사적인 오스카상 수상자 윤여정, CAA와 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는데요. CAA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대형 에이전시입니다. 브래드 피트를 비롯해서 메릴 스트립, 윌 스미스, 톰 행크스 등이 소속되어 있고요. 팝스타 비욘세와 저스틴 비버도 이 회사 소속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넷플릭스 이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이정재 씨 그리고 정우현 씨가 이 소속이고요. 영화 또 브로커 그리고 또 전우치, 강동원 씨도 이미 계약을 맺고 미국에서 활동 중입니다. 사실 윤여정 씨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후쿠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잖아요. 그런 갈등을 겪은 데서 나왔는데 뭐 잘 된 것 같아요. 엄청 잘 됐습니다. 후쿠와의 결별 이후에 첫 행보가 이 미국 초대형 에이전시와의 계약인 만큼 향후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윤여정 선생님은 현재 파친코 시즌2 제작이 확정돼서 촬영을 위해서 출국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77세지만 여전히 멋진 모습,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시죠. 하루빨리 화면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산삼 한 뿌리 드려야겠어요. 드려도 되죠. 진짜.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흔히 배고픔보다 집 없는 서름이 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집주인의 삶이라고 마냥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자, 근사한가요? 네. 실내 면적은 좀 꽤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가 조금 특이하죠. 지금 한쪽 벽에 막 빨간색 페인트도 있고 지금 보시면 문을 또 경복궁에서 떼간 거 아니야? 철문처럼 보이게 꾸몄는데요. 공사를 하다가 마른 거 같고 쓰레기도 지금 너무 많고 네네네. 눈 닿는 곳마다 뭔가 좀 어색하고 엉망진창입니다. 네. 여러분이라면 이런 집 바로 들어가서 사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집 자체는 좀 좋아 보이는데 저런 상태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거 다 치워야죠. 네, 이 미국의 한 집 주인이 임대를 줬던 집 상태를 보러 갔다가 분통이 터져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단기간 집을 쓸 세입자를 들렸는데 상의도 없이 막 페인트 칠을 해놨고 야,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큰일 나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제공했던 가구도 지금 뜯어서 흔적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전후 지금 비교를 해보는데 차이가 지금 너무 확실합니다. 네. 게다가 너무 문제의 세입자는 열해놓고 그냥 도망갔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집주인 동의 없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원상복구라도 해야죠. 네, 그런 상식이 있는 세입자라면 애당초 지금 저런 상태로 만들지도 않았겠죠. 오. 네, 집주인은 지금 수습이 막막하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비용도 상당히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지금 기함을 하고 있는 아유. 중입니다. 아, 저 언제 다 춥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음 소식 바로 또 가볼까요? 자, 한 남성이 지금 비행기 안에 셀프 촬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바람도 불고 막 뒤가 좀 뻥 뚫려 있는 느낌이에요. 네. 시베리아 상공을 날던 중에 갑자기 비행기 뒷문이 열린 겁니다. 무슨 액션 영화에서 주인공이 막 악당들이랑 싸울 때나 보는 그런 장면 아니에요? 아이고. 왠지 톰 크루즈가 좀 맞아요. 뛰어낼 것 같잖아요. 나올 것 같아요. 자, 사고가 난 비행기는 이 25명의 승객을 태우고 러시아 극동 북부에 위치한 마가단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난데없이 뒷문이 열리면서 기내 압력이 빠르게 떨어졌고 막 수화물이 바깥으로 휩쓸려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승객의 말에 따르면 하마터면 이 사람까지 날아갈 뻔했다고 하네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그럼 예.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무사한가요? 다행히 탑승자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종사가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곧장 출발지로 비행기를 돌려서 비상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항공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전도가 오르고 있어서 저는 항공기가 제일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정말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도 비행기 타게 되면 떠오를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죠? 이런 거 들으면 좀 마음이 놓일까요? 사고가 난 비행기는 최대 52석 정도로 기체가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고요. 소련 시절인 1970년대 도입됐다가 37년 전에 이미 단종이 됐는데요. 완전 옛날 거군요. 네, 옛날 거예요.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이 노후 기종이라 더 이상 운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월드 클래스였습니다.